자, 안녕하세요. 이주환 교수입니다. 2020년 4월 23일 날 미불용지로 조사했다 우리가 기각시켰던 물건들이 막 낙찰이 돼요. 근데 낙찰되는 금액 보고 놀랬습니다. 막 200%가 넘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동영상을 지금 연이어 오늘 2편을 찍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이런 미불용지 투자는 좀 투자 방법에서 조사 방법에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,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는 영상입니다. 물론 제 얘기가 맞았나 틀리나 최종점을 봐야 되니까 그 말은 자제하겠지만, 여러분들이 조사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입니다. 자, 이 영상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실지 모르니까 일단 미불용지 개념, 도로 등이 날 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게 미불용지입니다. 그럼 이런 건 여러분이 경매나 공매가 낙찰받았다면 나중에 낙찰받고 이거 도로로 쓰이니까 내 땅인데 왜 도로로 쓰냐, 보상 달라. 그래서 이런 게 보상을 받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서를 통해서 이득을 실현시키는 거예요. 이게 미불용지입니다. 여러분, 이제 미불용지가 궁금하고 좀 더 알고 싶다, 이런 분들은 조금 제 동영상 저희 KUK 부동산학원 카페에 들어오셔서 동영상을 조금 더 보시길 바랍니다. 그런데 그런 동영상을 좀 보신 분들, 그러니까 일반인들 보기엔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공부하신 분들은 미불용지가 도로 위의 로또다 여러 번 얘기했죠. 자, 만약에 지금 보상금 지급되지 않은 땅이 있다고 볼게요. 지금 현재 이렇게 도로로 쓰이고 있는 땅에 여기에 개인 땅이 있어요.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미불용지죠. 그러면 이 땅을 지금 보상해 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도로로 쓰이게 되면 3분의 1이지만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은 도로가 아닌 이 동네에 새로 도로 낼 때 일반 주거라면 일반 주거에 이 땅이 얼마 하느냐, 상업지역이라면 이런 데 도로 낼 때 평당 얼마 주느냐, 이렇게 해서 보상을 주니까 굉장히 많은 보상이 나와요. 그러니까 미불용지는 굉장히 보상이 많이 나오니까 경매 나오거나 공매 나왔을 때 일단 미불용지 나올 때 도로 위니까 남들이 안 받았었어요, 한동안. 이게 쭉 떨어지면 저희가 이런 거 받아서 수익을 많이 냈었죠. 다만 이거 영상을 찍으면서 조금 고급 정보가 아니라 일반적인 고수들이 공유되는 일반 정보에 준해지다 보니까 낙찰가가 높게 되는 건 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여기서나 기억할게요. 원래 여기가 되었는데 도로 보상을 안 하고 도로가 났다면 경매감정은 도로로 보고 300만 원을 평가하지만 미불용지 보상은 1000만 원 준다는 얘기예요. 그런데 원래 여기가 도로였는데 도로, 현황 도로 등이 있는데 도로가 새로 났다면 이럴 때는 원래 미불용지 사유된, 즉 공익사업 사유 이전부터 이렇게 도로였다면 이 땅은 현재 도로로서 보상이 나오기 때문에 3분의 1밖에 안 나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조심할 게 그거예요. 여러분,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. 마을에 새마을 도로가 있다. 그럼 이런 데 위에다 도시계획 도로가 올라간다면 도시계획 도로 올라갈 때 지목이 된 땅을 긁어서 도로를 낸다면 이거는 100을 주지만 원래 마을 도로가 있는 데다 도시계획 도로 엎어놓으면 이런 건 30밖에 안 줍니다. 이제 그게 원래 도로였는지 아니면 원래 대등 전이었던 그런 거였는지 이걸 따져봐야 돼요.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런 걸 따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요. 여러분, 요 물건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현재 1768만 원이고 365만 원인데 담당 공무원이 얘기를 합니다.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미불용지고 대로 보상 나온다, 이 얘기를 들으니까 1700 정도 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막 눈을 뒤집고 어떻게 해요? 이게 되었어? 3000원만 주겠죠. 1700이면 3분의 1 가격이 1700이면 보상은 얼마? 적어도 3배니까 5600 되겠구나. 그러니까 막 이걸 뒤집고 3000몇만 원을 받은 것 같은데, 여러분, 그럼 이게 여기 있는 요 땅입니다. 그냥 저는 이제 이걸 보는 거죠. 왜냐하면 공무원은 일단 그렇게 미불용지 일반적인 얘기를 보니까 그 얘기 하지만 이거를 감정하는 감정평가사들은 바보들 아닙니다. 선수들이에요. 일반론은 그 얘기가 맞지만 이 땅은 이 상태에서 지금 이 땅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땅이 지목이 도는데 옛날부터 되었다면 이 도로가 날 때 보상을 못 해준 거니까 옛날 되었다면 여기 있는 대준에서 여기 얼마냐에 따라서 이 보상가가 나가죠. 그 말이 맞다면 이건 1700짜리가 5천만 원 이상 보상 나오는 것도 맞아요. 그런데 여러분,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습니다. 이거를 볼 줄 알거든요. 딱 볼 때 이 물건에 대해서는 의심이 드는 게 있어요. 요거 낙찰 받으신 분이 혹시라도 동영상 보신다면 꼭 확인하고 잔금 내세요. 잘못하면 손해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내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각자의 의사에 따라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죠. 여러분, 이 물건이 지금 현재 이게 미불용지인데 대로 보느냐 도로 보느냐,
여기는 이 도시계획 도로가 나기 전부터 이게 되었다면 이거는 대로 보상하는 게 맞아요. 근데 경매감정은 도로로 해서 3분의 1인데 보상감정은 대로 본다고 엄청 나올 수도 있죠. 그러나 옛날에 그 옛날부터 여기가 도로였다면 여기 이 땅은 도로 위에다 도로를 낸 거기 때문에 3분의 1 보상밖에 안 나옵니다. 그럼 이게 도로였는지 아니었는지 모르잖아요.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보상한 내용 어떤 것도 없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미불용지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보면 지적선이 이렇게 지금 잘라진 게 보일 겁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지적선이 여기서도 이렇게 남은 게 또 보여요. 그럼 제가 볼 때 이 지적선은 옛날에 이렇게 해서 도로 모양으로 땅이 있었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진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해서 지금 선이 가다 하필돼서 이게 없어졌죠. 옛날 지정선이 이렇게 간 게 있었을 텐데 여기 있는 703의 13번지를 떼어보면 703의 13번지는 여기서 이렇게 가던 게 있어서 이쪽 필지와 이쪽 필지가 어디서 몇 번지가 하필됐다 이게 나올 거예요.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필된 거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. 이렇게 가서 이 모양대로 본다면 여기 있는 이 느낌의 이 선들 자체가 지금 전부 다 뭐냐 도로 느낌이 있잖아요. 만약에 여기 703의 7번지가 도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 내용이 나온다면 여기는 미불용지가 아니라 보상 준 거였죠. 그러면 보상 내용 나올 때 여기가 보상 내용 나온 게 도로로 줬다면 즉 여기가 1000을 줬는데 여기가 300을 줬다면 옛날부터 여기에 현황도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현황도로가 있고 그 위에 도로가 쫙 나면서 새로운 도로가 나고 이것들이 다 여기에 다 녹아 없어진 건데 그럼 이런 경우가 여기가 1000만 원 보상해 줬는데 여긴 도로에서 3분의 1 보상 300 줬다면 그 추정력 때문에 여기도 미불용지지만 과거부터 도로로 썼다는 게 되니까 3분의 1 보상밖에 안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. 이거는 제가 물건을 보고 더 조사는 안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일단 꺾고 이래가지고 저희는 기본적인 데이터 일체적 조사만 하고 기각시켰던 물건인데 여기 지금 낙찰 받으신 분은 이 물건에 대해서 1700짜리를 거의 2배수에 받았는데 과연 그분이 그런 얘기까지 다 조사하고 아닌 거 확인 사살을 후에 받았는지 아니면 그냥 공무원의 질문 속에 미불용지 이건 대련할 것 같다는 이 말 한마디에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. 공무원 나름대로의 그냥 여러 가지 봤었던 얘기를 나오지만 감정사들이 한 것들을 쭉 결과 보니까 대충 어깨너머 배운 건 있어요. 하지만 감정사들 정도 되면 이쪽과 이쪽을 따져서 이게 지금 예전부터 도로가 있었나 없었나 이런 부분을 다 기본적으로 압니다. 그런 거 할까요? 그런 거 아니까 감정평가 시험 된 거예요. 감정평가 시험에 미불용지 보상 여러 번 출제됩니다. 그리고 그런 출제될 때 보면 이게 이제 옛날부터 도로였느냐 아니었냐 이런 거 보는 것들이 나오거든요. 다만 감정평가사들이 공법상의 행위자에 대한 건 많이 몰라서 그렇죠. 이런 보상의 법칙은 미불용지 보상 어떻게 한다? 옛날부터 도로였느냐 옛날에 뭐였느냐 이런 거 보는 게 실무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네들은 이건 기본적 상황들이에요.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지금 낙찰받으신 분은 과연 어떻게 될지 물론 그분이 좀 더 완벽한 조사를 하고 했는지 그럼 뭐 위험제거가 됐고 이건 옛날부터 도로가 아니었다는 거 확인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1차적 견지는 여기는 옛날 축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가진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선이 있어요. 그럼 이런 선으로 해서 옛날부터 이렇게 도로가 간 게 있었고 나중에 이제 이게 도시계획설 도로 나오니까 이런 데들이 합필돼서 통합돼서 한 필지로 건물 지면서 이게 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.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런 식으로 도로가 지금 나오는 것들이 나오잖아요. 그러므로 미불용지 경매 낙찰은 조금 신중하세요. 어깨너머 배우고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유튜브 영상 몇 개 보고 이거 미불용지야? 물어봤더니 공무원 얘기한다. 막 그냥 쏘나기 펀치적으로 들어가는데 막상 보상 받다 보면 생각보다 뚜껑을 열 때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. 뱀꾼들이 지나가면서 뱀이 있으면 툭툭 잡아서 광주리에 넣어요. 뱀은 저렇게 죽는구나. 그냥 어깨너머 배운 사람이 가서 툭툭 잡다 물리면 죽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이 생각해서 미불용지 조사할 때는 얘들이 과거에 어떤 용도로 쓰였나 이런 추정하는 여러 가지 조사 방법 법칙이 있어야 돼요. 물론 저도 이게 한 5년, 7년 보다 보니까 10여 년 전쯤에 20여 년부터 이걸 했었는데 5, 6년, 7년 정도 보다 보니까 눈에 더 들어오더라고요. 지금은 그냥 딱 보면 대충의 내용을 딱 보면 거의 맞아요. 근데 요즘은 그냥 무조건 전방위적으로 미불용지 200% 넘어가다 보니까 진짜 좋은 것도 200% 넘어가서 되는 놈도 있고 안 되는 것도 모르고 200%, 150% 받았다가 까지는 놈도 있고 이런 것들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미불용지 조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 하나 커트 장면 찍어봤습니다. 자, 강의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